괜찮은 것 같아요. 애기? 예. 근데 시집을 자꾸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20살짜리한테 시집을 가라고 하세요? 아니 이게 물어보면 한남이라고 그러고 남자들 싫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느낌에 안 갈 것 같다. 아니야. 애기 뭐야? 얘는 결혼해야죠. 근데 애기 이제 20살짜리한테 무슨 벌써 결혼을 얘기해요. 아니 남자들을 좀 혐오하는 요즘 젊은 애들 한남이라고 싫어하더라고요. 아유 아직 어려서 그러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조금 늦게는 할 거예요. 빨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뭐 빨리 시킬 생각도 없으시겠지만 아니, 애기가 결혼을 좀 늦게 한다는 소리가 들려. 근데 아마 30 중반이 넘어갈 거예요. 내가 왜 애기가 더 영특하네 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부머리가 아니라 아이가 이제 아빠가 이제 애기가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은 잘 모르실 거야. 근데 이제 애기가 한 23, 4, 5 이렇게 되면서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애기가 많이 하는 일이나 애기가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영특해질 거예요. 영특하다가 집 앞벌이 지가 하고 산다는 얘기야. 공부가 아니라 공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됐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가 남자복이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해요? 스님 팔자가 아닌데. 얘 같은 경우는 아마 30 조금 넘어가면은 좋은 남자 만들어서 갖고 올 거예요. 결혼 안 할까 봐 걱정이세요? 아니 예. 얘 지금 뭐예요? 지금 그 LG U 플러스 그 핸드폰 거기 매장 다니고 있어요. 학교 안 갔어요? 아니 저 가까스로 전문대 졸업하고요. 군대는? 저 공익인데 연기했어요. 지가 연기해버렸어? 예. 왜? 9월 5일날 나왔는데 영장이. 아유 갔다 오지. 얘가 좀 제가 좀 밤잠을 못 자는. 애기 때문에? 예. 얘 때문에 왔어요? 주 한 50%. 예. 50%가 얘야? 예. 얘 지금 군대를 왜 공익인데 왜 밀어? 지금 갔어야 되는데. 지가 그냥 서류 받아다가 그냥. 부모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니 상의는 했죠. 네 알아서 하라고 그랬죠 저는. 네 인생 네가 20살 넘었으니까 네 인생 네가 가려면 가고 연기하려면 연기하고 네 알아서 해라. 근데 애기가 올해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요? 네, 보냈어야 됐어요. 차라리 갔다 왔으면 조금 더 나은데. 올해 말고 22, 23, 24. 애기가 뭐 몸에 하자가 있나 왜 공익으로 빠졌어요? 말라가지고. 말라서? 예. 그러니까 애기가 공익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군대를 갔어야 되는 거야. 일반 육군이나 뭐 일반으로 갔으면 얘 같은 경우는 갔다 오고 나서가 괜찮은 아이인데 군대가 그냥 그리고 신검 4급이라 가지고 너무 말라가지고 예 48kg 그냥 먹지를 않는구만. 왜 이렇게 말랐어 애기가? 잘 안 먹는 것도 있죠. 예. 애기 혹시 밥 먹을 때요 막 급하게 먹거나 이렇게 막 몰아서 먹거나 그래요? 몰아서 먹어요. 한 번에 먹을 때 그 조사밥 먹듯이 먹지 않아요 애기가? 막 이렇게 급하게 막 먹거나 그러진 않는데 안 먹을 땐 안 먹거나 안 먹고 쭉 있다가 뭐. 한 번 먹을 때 그러니까 많이 막 네. 한 번에 먹을 때 많이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 일어나서 점심 아침 안 먹고 놀다가 몰아서 그냥 저녁에 한 끼만 먹고 뭐 12시에 또 먹고 그러니까 애가 밥을 몰아서 먹나 보네. 지금 애기가 어때요?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지금 그 전에도 뭐 회사도 오래 못 다니고 맞아. 예. 그리고 뭐 여자애도 맞아요. 한 2~3명 있었고 얼마 전에 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심부름이 걸려 있어요 지금. 맞아. 자동차 이렇게 사가지고. 사고 많이 치지. 한 얘기해 줄게요. 얘가요 애 안 만들어 오면 다행이에요. 네? 애기 안 만들어 오면 다행이라고. 저도 그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애기 안 만들어 오면 다행이고 얘가 지금 신불자라고 그랬잖아. 애기가 지금 금전의 사고는 금전의 사고고 애기가 사고를 많이 칠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25까지 그럴 거라고. 그래서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지가 또 미뤘다고 해버리니까 지금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지금 이 사고만 치는 게 아니라 여자 사고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애기 혹시 술 먹어요? 조금. 술 많이 먹지는 않아도? 예. 많이 못 먹어요. 지 체력이 안 되지. 46kg밖에 안 나. 한 병 정도 먹으면. 46kg밖에 안 나가는데. 아, 그러면 미루면 군대를 언제 다시 가요? 2년 연기했어요. 아구야, 22, 23, 24. 24이나 돼야 간다는 얘기네.
얘는 군대 갔다 오고요. 25 원래는 현역으로 빠져야 돼. 그래야 아이가 좀 더 난데 애가 원래대로 빠진다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가 인생의 그래프가 많을 거라고. 얘 초년에 이렇게 한번 사고 치고 나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얘가 또 30 돼서 또 한번 사고 쳐요. 뭐냐? 이제 그때는 아이가 사업을 한다거나 금전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런 걸 시키면 안 돼. 근데 얘는 직장도 한 번에 못 다니는 게 맞아요. 오래 못 다녀요. 역말살이 있는 애처럼 이동수가 계속 들어와요. 근데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이 여자도 잘 따라요. 한량의 기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20대에는 초반이 내자 신가물이라는 게 있다고. 아이가 신이 자정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무당이나 보살을 할 팔자 또한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정 자체가 안 되니까 아이가 초반이 계속 지금 들쑤셔요. 얘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얘가 아마 고등학교 들어서면서부터 애기가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하고도 이게 안 맞는 거야. 대화 자체도 안 되고, 아빠하고는 계속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빠가 얘하고 뭔 말을 할 거야. 아빠는 10월달이고, 애는 1월생인데, 충이에요. 아이하고 뭔 말을,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거부하죠. 대화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렇죠. 네. 집에 잘 들어와요? 요 며칠은 들어오던데 중간중간 안 들어오죠. 애가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 그래. 뛰쳐나가야 돼. 아이가 역말살 있는 애처럼 자꾸 뛰쳐나갈 거예요. 근데 애기가 이게 언제까지 그럴 거다? 25까지는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쪽, 우리 쪽으로 딱히 풀기는 뭐하지만 아이 자체가, 아빠가 아이하고 지금 긴 대화를 못 해봤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이는 우리가 신으로 푼다 그러면, 신 쪽으로 풀어준다 그러면 아이가 이 직성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뛰쳐날뛰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걸 자정이 안 되는 거야, 애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딱 고등학교 아마 들어서서 한 고1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고1 후반? 고2부터 좀 슬슬 그러지 않았어요? 고1 후반? 예, 고1 후반부터 해서 애가 그때부터 슬슬 변하기 시작을 하면서 고3 때부터 완전 날뛰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그때 고1 때가 성주신이라 그래갖고 아이가 성주가 딱 돌 때였어요. 그때 당시가. 근데 아빠나 엄마가 대주나 기주가 이런 데를 조금 다니셨다거나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조금 그때 당시에 조금 이해를 빨리 하셨을 텐데 그때는 안 다녀보셨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예. 아이가 성주가 돌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가 많이 자정이 안 되면서 자꾸 사고가 치고 자꾸 돌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딱 19, 20, 21 요때 완전 지금까지 지금 정점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25까지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군대를 지금 차라리 가버렸더라면 아이가 조금 그게 이렇게 눌러지는데 아이가 군대를 또 밀어버렸으니 신분 때문에 못 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아빠랑 얘기하는 것도 딱히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얘가 딱 그때 그 시기부터 그랬을 거야, 애기가. 딱 그러면서 벽을 치기 시작을 하면서 자꾸 겉으로 돌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못 찾는 거지. 근데 얘는 25까지는 그냥 두셔야 될 거예요. 애기 아빠가 어떻게 잡는다고 해서 잡히지도 않고, 잡힐 그것도 안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25, 그 안에 정점을 찍을 거라는 거지. 이거 말고도 사고 무지하게 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차를 끈다 그랬잖아요, 지금. 애기가 올해 말고 내년자에, 애기 내년 한 정월 지나고 나서부터는요, 좀 조심하라고 하세요. 얘는 사고가 한번 나면 크게 나겠어요. 그게 잘못하면 관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애기한테는 어쨌든 제가 그래서 군대를 가는 게 낫는데 왜 군대를 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애기한테는 어쨌든 관제수도 보이고요. 애기가 입술 부설은 당연한 거고, 애기가 2년자, 사람자에서 깨지는 게 당연하게 보여요. 복가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술 먹어요? 라고 물어본 게, 아이가 술을 먹고 나면 자제도 잘 안 될 것 같고, 한번 나중에 잘 지켜보세요. 애기가 지금은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다 막혀야 정상이에요. 그냥 사고만 안 쳤다고 예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30 조금 넘을 때까지는 여기를 뭐 핸드폰 뭐 그거 한다 그러잖아. 아유 그것도 잠깐이야. 또 딴데. 한 달도 안 되는데. 거기 잠깐. 거기 또 실증 나면 언제 간도냐는 듯이. 애기가 어떤 기질이 있냐면 한량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가 조금 자기 수중에 뭐 단돈 얼마라도 좀 생기면 귀찮아. 나가기 싫어. 뭐가 좀 안 맞아. 이 사람이 나랑 일하는데 트러블 생겨. 그럼 안 해버려요. 그 또 딴 데로 옮겨버려요. 아 이게 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그 헛된 꿈이 있네. 헛된 꿈. 헛된 꿈. 한방. 한방. 뭔가 이렇게 좀 벌면 그냥 뭘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수준을 여기까지 높여놨다는 거야. 현실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애기 같은 경우에는 밥벌이를 하는 거는 33이 넘어가야 될 거고 그 전에는 아이가 허황대고 많이 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요거 했다 저거 했다. 아빠하고는 정말 정반대인데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는 안 갈 거예요. 마취를 하지 마세요. 네.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기준은 뭐라고 해요? 똑같이. 와이프도 포기했어요? 네. 둘째는 지금? 걔는 뭐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빠보단 낫죠? 예. 얘는 머리 공부로 생각하지 말아요. 얘는 똑똑하고 야무질 거예요. 오빠하고는 틀려요. 얘는 나중에 결혼도 잘할 거야. 얘는 막 이렇게 어긋나고 뭐하고 뭐 해도 얘는 지가 결혼해야 될 시기, 결혼을 하려고 자리를 잡는 그 시기에는 남자도 괜찮은 애 데리고 와요. 저는 본인. 돈이 좀 어떨까요? 생각으로는. 돈이 문제예요? 네. 대주가 돈이 문제야? 대주님이 계속 일만 하셨어요? 직장만 다니셨어요? 예. 여지껏 계속 한 곳에만? 아니요. 지금 여기 직장은 얼마나 되셨어요? 4년? 16년도. 16년도? 예. 1월 1자. 대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조금 그냥 그래. 내년도 딱히 좋을 건 없으세요. 근데 시운 셋이 넘어가는 이제 조금 후반부터가 이제 슬슬 움직이는 바람에 어쨌든 삼재는 삼재야. 뭐 좋든 나쁘든 삼재는 삼재인데 문제는 뭐냐면 대주가 이동이 자꾸 들어와요. 움직이려고 하는 바람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였어요. 혹시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생각이 있는지. 자꾸 이동자가 끼고 들어오세요. 올해요? 올해, 내년. 내년? 내년 거의 끝물 정도 되면은 막 움직이려고 하는 게 굳이 직장이 아니어도 이동이 자꾸 들어오면요 뭐가라도 자꾸 움직여야 돼요. 문서가 돼서 움직이든 뭐가 되든 사람자가 움직이든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일 생각 있으세요? 저는 뭐 큰 생각은 없는데 제가 아마 내년 올해 더 있겠다고 안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갈 것이거든요. 그쵸. 뭐가 예. 있죠 이동자가. 예.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더 있겠다. 그렇게 11월 달에 신청을 안 하면 이제 내년 1월 1일자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게 나은지. 가는 게 나아요. 이동하세요. 아. 내년에 이동은 괜찮아요. 내년에 이동을 안 하시게 되면 나가는 삼재 때 이동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뭐 여기서 만약에 이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안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동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더 있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 나가는 삼재 때 쉬운 셋에 버거우세요. 아니 근데 이제 있겠다 그래도 1년까지는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1년 더. 안 있겠다 그러면 안 있겠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1월 1일자로 발령 내주죠. 예.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그게 움직이세요. 확실하게. 그럼 올해 안 하면 1월 1일자로 발령이 나는 거잖아요. 네. 어느 쪽으로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령이 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죠. 제가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저는 시교육청 교육청에서 알아서 발령을 내겠죠. 그럼 지역권이 바뀔 수도 있나? 아니 인천이니까 인천 내에서. 인천 내에서 예.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저는 땅이 그린벨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치 뭐가 이동. 언제 좀 풀릴까? 어디 쪽인데요? 여기 세곡동. 세곡동? 예. 그게 언제까지 그린벨트 좀 묶여 있는 거예요? 예. 그 내년에 이제 그 도시공원 일몰제 해가지고 6월 30일자로 해제하기로 대법원 판결 나가지고 이 도시공원 풀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린벨트로만 남거든요. 근데 저희 땅 옆에가 SK 해운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상을 하려면 네. 돈이 다 없을 테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SK한테 얘기해서 니네가 다 사가지고 전체를 사서 뭐 60%는 기부 체납하고 30%는 뭐 건물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은 풀릴 것 같거든요. 땅은요 지금은 아니시고요. 시운 셋이 넘어가셔야 돼요. 시운 셋 끝물이나 시운 네, 시운 다섯 요 안에서 움직인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문서가 벼락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대주님이 생각한 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갑자기 생각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풀려갖고 갑자기 나간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벼락 문서예요. 그렇게 벼락처럼 나가실 거예요. 그 운은 있어요. 그때 그 운 한 번이 있고요. 이동하는 운이 한 번 있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삼재니까 이동하지 마세요. 문서 안 나갑니다. 뭐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본인은 움직이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공무원이시니까 발령이 나면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발령이 바로 나니까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더 좋으세요? 선생님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버지가 30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4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는 제가 B형이라고 알고 있고 어머니는 A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병원에서 딱 보니까 어머니 그 혈액 들어가는데 B형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의료 사고다 생각해서 제가 딱 뭐 주고 불렀는데 B형이 맞대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일 많죠. 제가 AB형이거든요. 그럼 B형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머니는 끝까지 A형이라고 우기시는데 저 계속해서 병원에서 제가 딱 보니까 B형이 들어가고 있어서 간호원을 불러가지고 멈추고 했더니 B형이 맞으시다는 거예요. 내 기억이 잘못됐나? 그래서 제가 옛날 걸 기록을 찾았더니 아버지가 B형이 맞으시더라고요. 아버지 병원에서 찾기도? 네, 찾았더니 그 뭐지? A병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끝까지 얘기하지 말랐는데 내가 어떡하냐 그래서 70년 여름에 너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홀트 무슨 뭐 거기서 데리고 왔다. 그래서 제가 홀트 아동복지원까지 갔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했던 중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두 명은 미국으로 이민 갔고 남자들이 그 시기에? 예, 그때 입양 간 애를 조사를 했더니 두 명인가 세 명은 이제 미국으로 갔고 나머지 여자아이들이 다고 저희는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뭐지? 근데 누나하고 이모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누나가 몇 살이에요? 56년생. 누나가 56년생. 그럼 누나는 기억을 하겠네. 네, 알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냄새 돌아가시니까 풍기더라고요. 무슨 뭐 있어 뭐 그런 게. 그 이모는 입 딱 다물고 계시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볼까 말까 말까 계속 고민만 하고 있고. 참아. 그래서 좀 이모보다 안 좋으시니까. 그걸 물어봐 이제.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버지하고 좀 닮았어요. 아버지하고 좀 닮아가지고 그러면 어머니가 있으면은 지금 엄마가 하나 더 있지 않을까? 70대시면 살아계시지 않을까. 엄마가.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니보다는 젊으신 분이 낫을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어머니 다 돌아가셨잖아. 혹시 어머니가 약간 얼굴이 동그랗게 생기셨어요? 아니, 길쭉하세요. 어머니 길쭉해요? 예. 그게 후덕하거나 그런 이미지 아니시죠? 예, 하체는 마르고 하체만 조금 약간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약간 얼굴이 좀 동그랗고요. 눈도 조금 동그랗고 약간 풍채가 통통한 체형이 하나 보이세요. 조상자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난 그게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본인이 아까 처음 들어올 때부터 같이 따라 들어오셨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 할머니를 한번 보셨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키는 한 170 조금 넘으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 하나는 뭐 아버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한 170 조금 넘으신 것 같고 이미지가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날카로워 보이세요. 조금 더 날카로워 보이고 그런 분 한 분 같이 들어오셨고요. 근데 오히려 마르고 좀 말씀하신 그런 분은 같이 안 들어오셨어요. 이 두 분이 같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 두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인가 아니면 뭐 이때 조상자인가 해서 이제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 두 분이 들어왔는데 그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옷이 참 잘 입혀서 들어오셨어요. 옷을 깔끔하게 입고 들어오셨다는 얘기야. 그냥 하얀색에 이렇게 잘 들어오셨는데 그 왜 제가 말한 그 눈이 좀 동글동글하고 조금 그 풍채가 좀 있다고 하는 그 약간 통통하신 그분은 그렇게 행색이 좋아서 들어오질 않으셨어요. 근데 딱 그 두 분만 들어왔어요. 그 두 분하고 조금 젊은 분, 본인보다 조금 더 어린 남자 하나 더 들어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셋이 같이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이 집에는 아버지하고 어머니인가? 아니면 그냥 그 윗대인가? 내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본인이 말한 어머니는 지금 안 들으셨어요. 만일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본 그분이 본인의 그걸 수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같이 물론 구슬에서 뚜껑을 다 열어봐야만 저희도 정확하게 알겠지만 조상을 실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는 그 두 분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어요. 특히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약간 통통하고 얼굴 둥글둥글하고 약간 통통한 체형이지 막 이렇게 뚱뚱한 게 아니라 통통한 체형에 눈 동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약간 동그래, 약간 전혀 다들 동그라신 이미지. 그러면 이제 살아계시진 않다는. 그렇죠. 만일에 그분이 맞다 그러면 살아계신 거는 아니죠. 그런데 한 50대? 50대 조금 5, 60, 60도 안 돼 보이세요? 5, 60대?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잘 모르고. 예, 그러니까 완전 할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그렇게 보여요. 젊으신데?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찾아보셔야겠죠, 본인이. 만약에 저희 그럼 누나보다 어리다는 얘긴데? 5, 60대로 보여요. 제가 지금 보는 거로는.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날카로워요, 얼굴이.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날카로워 보이시고요. 눈매 같은 경우도 전 더 날카로워 보이거든요. 근데 남자분은 하여튼 옷이 행색이 굉장히 좋으세요. 나쁘지 않으세요. 근데 이쪽의 행색은 그렇게 좋으지 않으세요. 그리고 젊은 남자는 같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셋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면 본인이 정확하게 딱 캐치를 못하시면 우리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실어봐야 이분이 누구 때문에 난 누구다 라고 뚜껑을 열어봐야는 알겠지만 그 할머니가 사실은 제일 먼저 들어와 있었던 건 맞았어요. 본인 따라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따라 들어와서 계속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 근데 제일 먼저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사실. 어머니가 뛰어가셨나?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인 줄 알았어. 그분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남자분 하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젊은 망자 하나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계속 같이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보살집에 들어오니까 보살 눈에 보인 거죠. 왜냐면 저희는 어쨌든 조상자를 볼 수밖에 없죠. 조상점을 봐야 되고 또 조상자를 건드려 줄 때는 건드려 줘야 되고 신으로 풀어볼 때는 신으로 풀고. 근데 제가 여지껏 신으로 그냥 신적인 얘기만 해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해드렸죠. 조상자는 얘기 안 해드렸다가 말씀을 해주니까 제가 얘기를 한 게 그 부분에서 보였기 때문에 만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젊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젊을 때. 근데 다들 동그래요. 동그랗고 이렇게 눈도 약간 동그랗고 전체적으로 다 동글동글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날카로우시다. 이렇게 길쭉하시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살아계실 것 같다 그러면 오늘 휴가를 냈으니까 이모님이 양평 사시거든요. 여기서 올라타고서 가서 누구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굳이 돌아가셨다고.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그냥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묻지 마세요 이러냐면은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긴 그 망자님이 아까부터 사실은 계속 눈물을 졌어요. 눈물바람을 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눈물바람을 하세요. 찾지 마세요. 눈물바람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안 찾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살아계시진 않아요. 살아계실 것 같으면 찾아보고. 아니야, 살아계시지 않아요. 근데 자꾸 따라오셔서 자꾸 눈물바람을 하세요. 우는 거가 마음이 아프네, 할머니가. 차라리 나이가 많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많지도 않아. 근데 자꾸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자꾸 눈물바람을 하셔. 그러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네. 아유, 내가 눈물이 나네. 저 어머니가 뺏은 것 같아요. 아우, 눈물바람. 그러니까요. 제가 69년생은 옛날에 저 대학교 때인가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미 지난 여자 어떻게 얘기한 게 옆에 들었어요. 뺏었구나. 데리고 온 거지, 아들이니까. 근데 눈물바람을 하셔. 내가 찾지 마세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돌아가셨다 해도 안 돌아가셨다 해도 내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게 맞아. 왜냐면 아까부터 계속 눈물바람을 하는 게 뭐 고모, 이모는 아니야. 그러면 눈물바람 할 이유가 없죠. 자꾸 그 할머니 자꾸 따라 들어가서 오히려 아버지가 손을 잡고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어머니를 잡고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자꾸 이분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찾지 마세요.
나중에 뭔가 뭐 본인이 구술한다거나 구판을 열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같이 다 들어와요. 진짜 구판에서 싸움도 나요. 서로 들어오셔서 합의가 안 돼서 아버지가 뭐 진짜 그분을 데리고 들어오면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들어와서 천년 데리고 들어왔다고 막 욕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찾아내지 마세요. 왜냐면 눈물바람을 자꾸 하시는 걸 보니까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젊은 남자가 하나가 들어온 게 아무래도 이 할머니 쪽에서 끼고 들어온 거 아닐까 싶은 게 보여서 찾지 마세요. 참 가슴은 아프지 찾고 싶지 만일에 기라면 한 번 정도는 찾아보고 싶고 모르고 살았다가 알고 됐으니까 근데 찾지는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크면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한 40 넘고서부터는 아버지는 저를 무지하게 때렸거든요. 무지하게 때렸어요. 아버지는 해병대 다니시고 해가지고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때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한 대도. 그래서 나중에 커서 생각을 좀 했어요. 아버지가 참 날카롭게 생기셨죠. 어때요 아버지? 아버지요? 자그마하시고 날카롭죠. 참 날카롭게 생기셨죠. 눈매 굉장히 날카로우신 것 같아가지고 뭐 때렸다고 그러고 해병대를 나왔다고 하셨는데 아니 굉장히 제가 처음 봤을 때 되게 날카롭게 봤어요. 눈매가 닮은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데리고 들어오신 그분한테는 굉장히 주력이 때문에 찾지 말라고 딱 대충 조선자가 딱 들어오면 보이거든요. 주목이 많이 들어오세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가 양쪽이 다 들어온다거나 근데 형제자가 조금 일찍 돌아가신 망자가 있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이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할머니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계속 쫓아다녔던 것처럼 보인 것처럼 그렇게 딱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치세요. 들으셨네. 찾지 마세요. 안 찾는 게 또 마음이 편한 거고 돌아가셨으면 또 돌아가신 대로 가슴 아프잖아요. 뭐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찾으면 뭐 할 거예요? 아니 뭐 원한다기보다도 이제 엄마가 뭐냐 궁금하죠. 뭐 수련 가서 따라가게 하면 그렇지. 근데 찾지 않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따라 들어온 망자가 하나가 보였다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제가하신 것 같아. 제가를 했다든가 다른 쪽에 자손이 있었다든가 한 것 같아.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같이 따라 들어올 수가 없거든. 같이 따라 들어온 거 보니까 형제자가 그러니까 뭐 피가 다른 형제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뭐 사연이 있으시겠지만 따라 들어오신 거 보면은 같은 그건 것 같아. 찾지 마세요. 네. 아니, 물어보지도 말까요 그냥? 누나하고 뭐 이모. 아유 물어보지 마세요. 두 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누나는 알고 있는 거 같네. 알고 있는데.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니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묻지 마세요. 물어서 뭐 할 거예요? 아니 뭐 저는 모르고 있고 그쪽은 알고 있으면 그런 거. 나이가 있네. 묻지 마. 물어봐도 또 사실대로 말해주기도 뭐하고 그러지도 않을 거야. 그냥 나는 아버지 자식으로 그냥 그렇게 마음 먹고 계세요. 그걸 딱 늦게 알아버렸네. 엄마 아플 때. 딱 그거 비용 보고. 그러니까 비용과 비용 비용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찾지 말아요. 찾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눈물바람을 하시는 거겠지. 안 그러면은 찾으라 했겠죠. 돌아가셨든 안 그러셨든 내 뒤에 서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분이 어땠는데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성격이 되게 유순했었던 것 같아요. 유순하고 차분하셨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날카롭고 막 굉장히 매서운 분이 아니라. 근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따졌을까 아들을? 저요? 무지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왜 그렇게 때렸을까? 본인 닮아서 때렸나? 제가 무조건 뭐 잘못했다고 얘기해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때리고 빌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왕 맞은 거 와 내용이나 알고 빌어야지. 내용도 근데 뭘 빌리니까 때리시라고 그냥. 그러니까 안쓰럽네. 근데도 참 웃긴 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본인에 대한 정은 많지 않았나 봐요. 아들인데. 아버지가 정은 많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저렇게 뒤에 서 있지? 가까이 안 서 있고. 보통 그러면 되게 가까이 서 있거든요. 오히려 그 할머니가 거의 뒤에서 안고 있다고 해야 되지. 거의 그런 식이고 아버지는 저렇게 멀리 서 있어요. 아버지가 밥 음식도 잘해주시고 제 방에 책들도 달아주시고. 미웠나? 순간순간적으로 아들이?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아니, 커서는 잘해주셨어요. 어릴 때는 좀 무서웠고 그냥.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은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아버지가 그러셨는지 모르겠네. 지금 딱 뒤에 멀찍이 서 있어 저쪽에. 안 들어오셔? 저 추석 때 갔었는데. 안 들어오셔. 뭐 이유가 있겠죠. 뭐 미안해서 안 들어온다거나. 그냥 미안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조상님들도 있어요. 미안해갖고 안 들어오고 뒤에서 쭈뼛쭈뼛 서 있는 조상님도 있고요. 어떤 조상들은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도 장담하다고 뭐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버지는 유독 안 들어오시네. 그 얘기는 뭐야? 미안하다는 게 크겠죠 그럼. 예뻐했다 그러면. 맨날 술 취하고 들어오시면 뭐 자는데 막 뽀뽀하고 얘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건 미안해서 못 들어오는 거네.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가 들었는데 이게 어려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랬나 보네. 미안해. 어릴 때만 가셨고 커서는 너무 잘해주셨고. 미안해서 그래. 내가 그런데.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저기 뒤에서 쭈뼛쭈뼛 서 있지. 네. 그러니까 찾지 마세요. 네. 가서 물어도 보지 마세요. 예. 덮으세요. 그리고 얘만 조심시키세요. 예. 얘는 진짜예요. 내년자에 다 터질 것 같아. 같은 관제가 들어오면 해결 안 되는 관제니까 얘는 정말 조심시키세요. 아빠가 공무원이고 엄마가 뭐 그러면 뭐 할 거야. 아들이 완전 그냥 지금 바다를 치고 있는데. 애기가 내가 이제 신적으로 푼다면 신이 도는 시기라고 지금 신적으로 푼다고 우리가 보면. 그래서 전혀 자정이 안 돼요. 아이가. 자정을 시킬 수도 없어 부모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람들 25까지는 계속 그럴 거라는 거지. 근데 다 내년자가 터지기 일부 직전까지 끌고 간다는 거지. 그래서 내년자에는 정말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관제도 들어올 수 있고 여자 사고도 애기에도 30년도 열려버리고 이러면은 아이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을 못하게 막 그냥 터져버린다는 거야. 그럼 부모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부모도 미치고 환장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심시키세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나셨나요? 네, 끝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찾지 마세요. 네? 아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